이 문제가 되는 등기를 한번 떼봤거든요. 왜? 살라고? 아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하려고 하는데 와 저 진짜 저도 등기 많이 떼봤거든요. 네. 살다 이렇게 지저분한 등기를 처음 봤습니다. 진짜 몇 평 되지도 않는 땅에 다 쪼개냈죠. 등기 페이지만 50페이지에 달하고 일단 처음은 민주당 초선 비례의원이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환경운동 하셨던 분 환경운동 특히 탈원전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 모친이 투기성 의혹 아니 그냥 투기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한 8곳이 있는데 이 토지들이 전부 쪼개기더라고요. 한 필지를 전부 뭐 수십 명에서 혹은 최대 200명까지 똑같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LH 직원들이 한 거라. 네, 더하죠 이거는. 전문가의 수법인데. 제가 지난주에 LH 직원들 등기부 떼보고 이런 지저분한 거 처음 봤다고 했는데 여기 더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더해요 여기가? 예, 한 필지에. 이철이의 정치쇼. 자 현안들 좀 짚어볼 텐데요. 김민경 기자. 이 정부가 뭐 조사한 게 합동조사한 게 오늘 발표되나요? 1차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네. 조사한 거는 일단 수도권 8개 택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고요. 신도시 6곳 그리고 과천, 안산, 장상 지역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발표되는 게 기초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수사의 기초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명단만 발표가 되는데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조사 결과만 일단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 공무원에 대한 명단은 다음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토지거래 경위나 뭐 투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1차 조사지만 그래도 좀 숨죽이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조간해 보니까 정 총리가 LH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개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발표가 아니라 그런 말을 오늘 1차 조사 발표와 더불어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었잖아요. LH가 2009년에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공룡같이 됐는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쳤죠. 그때 합병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다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로 나누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 토지개발 이렇게 해서 다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뭐 내가 보상 업무를 하는데 뭐 신도시 투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방안도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조금 파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 조사 결과 말씀하신 대로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2차, 3차 조사가 또 이제 나올 텐데 오늘 1차 조사 결과 보면 대충 이제 가누면 되겠네요. 어느 규모, 얼마나 속된 말로 해먹었는지. 국토부하고 LH의 경우에는 나오겠죠. 이제 다만 이제 본인에 대한 토지 거래나 이런 것들 신고한 거 아니면 찾아낸 거 이런 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차명 거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번 발표에 포함이 안 돼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만 되고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름을 빌린 것을 이제 더 조사를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수사하면 다 나올 테니까. 몇 명 포함됐다고 들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선거도 지금 눈앞인데. 맞습니다. 연일 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대통령도 지금 직접 나서셨고.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오찬을 같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뭔 얘기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행사의 가장 큰 취지는 뭐 지난 1년간의 입법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향후 뭐 입법 과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뭐 당장 코앞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요청하는 자리인데 뭐 사실 기자를 비롯해서 뭐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은 없었고요. 이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 가장 큰 관심사는 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돌발적으로 혹은 뭐 의견을 모아서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 출발하기 한 2시간 전에 못을 받고 갔습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올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도 안 나왔고요.
없었대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핵심이었어요? 뭐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LH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 공정, 신뢰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린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단에 부탁을 했죠. 관련해서 제도 손질이라든지 입법을 좀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뭐 공공주택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 건데 과정에서 또 특이했던 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2013년부터 진행됐던 법이고 뭐 한창 해묵은 왜냐하면 바로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사실 실제로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골라서 입법을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은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도. 아니 예, 저는 괜히 하여튼, 찔리네. 예.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럼 이번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은 안 된다, 김민경 기자 보기에? 돼야 돼요. 돼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미뤘다. 예, 2013년부터잖아요. 네. 사실 이제 LH 투기 의혹 사건이 이제 사실 민주당이 정말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고 이런 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간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면 차기 이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만한 성과물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에는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해야죠. 김민경 기자가 보기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원칙론이 있고 정치 공학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원칙론적으로 하면은 최근에 그 소신 발언이라고 한 것 자체가 또 문제였잖아요. 네. 신도시가 개발될 줄 모르고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개발된 것 같다. 이런 말은 정말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말이고 특히나 이제 2019년, 2020년 이때 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뭐 경질. 네, 근데 대선 1년 남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 나왔는데 그것도 추진해야지 되는 추진력이 혹시나 또 거기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관리 감독의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 기자님은요? 그러니까 청와대랑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이 제물로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 불을 끄고 싶은 생각도 조금이나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좀 길게 보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없다 몇 개월 공석으로 있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만든 게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이고 3080 공공주도 3080 서울에 30만 호 짓겠다 역세권 같은 거 개발해서 근데 이게 사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이디어 직접 제안하고 일부 설계하고 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나가게 돼버리면은 이거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공급 대책이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그 제안을 했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수장이 경질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가 흔들린다, 정책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 기자님, 네, 무신분립이라고 알아요? 무신분립. 네. 뭐예요? 얘기해 주시죠. 듣겠습니다. 이제 노련해지셨는데. 네. 왜?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네. 네. 백약이 무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신뢰가 무너졌으면 이런 문제는 좀 단순하게 접근해야죠.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뭐 경질해야 된다 의견도 많더라고요.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무슨 LH 투기 방지법 무슨 패키지법 한다는데 뭐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LH 패키지법이고요. 그래요? 네. 네. 민주당은 뭐 3법? 각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저기 법안을 냈고요. 이 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뭐 투기 부패 근절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관련 입법을 챙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법안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네. 이 뭐 공무원들이 이 직무상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게 걸리면은 그 이익을 투기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하는 그런 벌금을 매기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 예, 50억 이상 투기 금액이 나오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LH공사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 부패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투기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또 구설에 시달리면 그거 믿겠어요? 아, 예. 일단은 이제 국회까지 이 LH 투기 의혹이 번졌습니다. 네. 국회의원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투기를 한 게 뭐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투기 혹은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만 먼저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180명이나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국민들 관심이 가지는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 주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많이 됐죠. 당선이. 국민의힘 의원 자체가 수도권에 많지가 않아서 몇 명 없죠. 네. 혹시라도 이런 의혹이 이제 세종시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세종시 네. 세종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으로 넓어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만 맞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처음은 민주당 초선 비례의원이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환경운동 하셨던 분 환경운동 특히 그렇죠? 탈원전 운동 그렇죠. 많이 네, 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네. 예. 이분 모친이 투기성 의혹 아니 그냥 투기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한 8곳 그래요? 8곳이 있는데 오. 이 토지들이 전부 쪼개기더라고요. 한 필지를 전부 뭐 수십 명에서 혹은 최대 200명까지 똑같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LH 직원들이 한 거라. 네, 예. 더하죠 이거는. 예. 전문가의 수법인데. 제가 지난주에 LH 직원들 등기부 떼보고 예. 이런 지저분한 거 처음 봤다고 네. 했는데 여기 더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한 더해요 여기가. 예, 한 필지에. 네. 예, 하여튼 뭐 근데 전부 그 지역들이 혹은 개발 예정지나 아니면은 개발이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 혹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업자한테 여쭤보니까 진짜 고수들은 개발 예정지 안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경계선 바로 네. 바깥에. 근처에.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용돼 버리면은 뭐 공시지가 이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바깥에 되면은 땅값이 청정부지로 막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구나. 이분이 항상 딱 근처에 이렇게 다 샀더라고요. 걸쳐서 있는 거죠. 예. 양이원영 모친이 이렇게 네, 했고요. 김경만 의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흥 과림동에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서 5km 떨어진 장현동에 임야 2개를 샀는데 이것도 한 필지들을 뭐 한 4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가지고 있는 명백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이죠. 예, 다 양씨, 양희 씨. 그런데 고기자가 그러는 거는 실수를 안 느껴져. 아니다. 양희원영 의원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네, 네. 양향자 최고위원이죠. 지도부입니다. 지도부까지 결국 이제 투기 의혹이 번진 건데 2015년 화성 지역의 택지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때 거기서 불과 이제 걸어서 5분 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한 4억 정도 주고 산 거.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맹지를 샀습니다. 도로랑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맹지? 예. 맹지가 뭐예요?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뭐 걸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 거죠. 그걸 맹지라 그래요? 예, 이런 땅을 샀다는 거는 뭐 이걸로 뭘 하겠다, 뭐 집을 짓겠다라고 하기 좀 힘들죠. 사실 뭔가 이 땅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택지 개발이 되거나 아니 그냥 파는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그런데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후 대비도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김인경 기자가 문자 좀 읽어줘 보세요. 매니악 거. 이종범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소장님. 저는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문제의 그 도시네요. 이번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저희 주변 전셋값과 집값이 더 오르고 있어요. 신도시 개발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축구하러 광명을 네. 광명시 자주 갔는데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좋은 도시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화나겠어요, 그죠? 주거 안정성이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네, 안 좋은 이름으로 자꾸 그런다니까. 그 밑에 거는 우리 고 기자 읽어주세요. 박성욱 님입니다. 오늘 1차 조사 결과 속된 말로 쇼하지 않고 제대로 발표돼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밑에 거는 우리 김윤경 기자가 2694님이고요. LH 개혁하고 신도시 개발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치료책을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예. 이거 좀 긴데. 아, 네. 122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전직 공인회계사입니다. 네. 많은 기업들을 감사해본 경험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감사 기법으로 투사 트레이싱과 증빙대조 바우칭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감사 기법을 모두 수행하여도 차명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감사원, 검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야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나라가 제대로 설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1221번 쓰시는 분 전직 공인회계사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죠.